안녕하세요. 컴퓨터 기본 사용 설명 두 번째 시간. 영상의 내용은 메모장 사용, 키보드 기능 20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메모장 프로그램 실행하실 때는 자, 먼저 시작 버튼을 선택합니다. 시작 버튼 선택하시면 프로그램 목록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목록 중에서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찾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이름들은 먼저 영문 알파벳 순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아래 목록 중에서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찾으시고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목록들이 또 영문, 한글 가나다 순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번에 선택하실 프로그램은 메모장. 자, 아래 프로그램 메뉴 중에서 메모장. 자,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메모장 프로그램 실행되시면 자, 먼저 화면은 최대화 버튼을 선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키 설명드렸던 엔터, 백스페이스,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캡슐락, 그리고 쉬프트라는 키가 있었고요. 그리고 홈과 엔드 키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자, 키가 있고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 글자를 입력하실 때 글자는 영문만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한글을 입력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한글을 입력하시려고 하는데 자, 일단 글자 한번 입력해 보시면 영어가 나오죠. 영어가 나오는데 나는 한글을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 자, 우리 프린트에 보시면 10번. 자, 프린트에 보시면 10번 키가 한영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자, 같은 위치에서 한영이라는 키를 찾아서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요. 자, 우리 작업 표시줄 오른쪽 알림 영역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A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한영 키를 누를 때마다 가 또는 A라고 표시가 돼서 자, 현재 입력 상태가 한글인지 영문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한글로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입력 상태가 가라고 표시됐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겠죠. 자, 그럼 설정이 가라고 바뀌었다 그러면 한글 상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 먼저 여러분들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럼 내 이름을 입력했는데요. 자, 입력한 내 이름을 한자로 변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자로 변환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처음부터 한자 입력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먼저 한글로 본인의 이름을 입력하시고 자, 그리고 한자로 변환할 때는 첫 글자부터 한자로 변환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커서의 위치는 여러분들 이름 첫 글자 앞으로 이동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커서의 위치를 문장의 맨 앞으로 이동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홈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커서의 위치가 여러분들 이름 첫 글자 앞으로 네, 이동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커서 위치가 글자 맨 앞으로 이동이 됐다라고 하시면 자, 이번엔 프린트 8번에 보시면 한자 키가 있습니다. 자, 8번 위치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한자 키 찾으셔서 눌러주세요. 자, 이 첫 글자에 대한 한자 목록이 나오죠? 자, 이 목록 중에 내가 사용한 한자를 마우스로 클릭하실 수도 있고, 또는 한자 앞에 보시면 번호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번호를 키보드에서 숫자로 입력을 하셔도 되죠. 첫 글자 한자 변환이 되면서 커서 위치가 자, 이제 두 번째 글자 앞으로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커서가 이동이 되면 자, 먼저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누릅니다. 자, 그럼 한자 키를 누르면 마찬가지 해당하는 한자 목록이 나오겠죠? 자, 이 목록 중에서 해당하는 한자를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 번호를 숫자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글자 한자 변환이 되면서 커서는 자, 바로 다음 글자 자, 세 번째 글자 앞으로 커서가 이동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누르시면 자, 마지막 세 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한자 목록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마찬가지 해당하는 한자를 마우스로 클릭 또는 앞에 번호가 나옵니다. 자, 이 번호를 키보드에서 숫자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이 자, 처음에 한글로 입력하시고 나서 한글로 입력된 글자를 한자 변환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엔터키 누르시고요. 엔터키 누르면 커서가 두 번째 줄로 이동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여러분들 가족분 이름을 입력하시고 그 입력한 이름을 한자로 바꿔주세요. 자, 이번에는 글자 엔터 한번 누르시고요. 자, 한이라는 글자 하나만 입력을 해볼게요. 자, 한이라고 입력하시고 지금 글자 하나밖에 입력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입력하시고 나서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누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한국 할 땐 1번 한자를 쓰지만 자, 이 9개 목록 중에서 내가 찾는 한자가 없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목록 중에 내가 찾는 한자가 없다 그럴 때는요. 자, 이 한이라는 글자에 대한 목록을 다 펼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모든 한자를 다 펼쳐보겠다라고 하실 때는 자, 우리 캡슐락 키 위에 보시면 탭이라는 키가 있죠. 우리 프린트에서는 2번. 자, 탭 키를 누르면 자, 이 한에 대한 한자 목록이 전체 펼쳐져서 나타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문장을 쓰다 보면 도형 문자처럼 글자를 대신해서 표시할 수 있는 도형 문자를 삽입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전화라는 글자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전화기 그림 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자, 다시 엔터 누르셔서요. 아래에다가 자, 우리 전화기 문자를 한번 삽입을 해볼까 해요. 자, 이 전화기 문자는 키보드에 보시면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자, 이런 도형 문자를 삽입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한글 자음과 한자 키를 이용합니다. 자, 우리 한글 자음이라고 하는 건 기역부터 히읗까지예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형 문자는 미음. 자, 그럼 먼저 미음 한 번만 누르세요. 네, 그리고 나서 한자 키를 누릅니다. 자, 한자 키를 누르면 문자가 9개 나오죠. 자, 그리고 우리 한자에서도 모든 내용을 펼쳐보겠다라고 하실 땐 탭 키를 누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 탭 키를 누르시면 미음 안에 들어있는 이런 도형 문자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 문자 중에서 까만 전화기 문자가 보이실 거예요. 잘 보시면. 자, 까만 전화기 문자 보이세요? 네, 요걸 클릭. 자, 화면에 보시면 전화라는 글자 대신에 요 전화기 그림 문자를 삽입한다 그러면 누구나 보더라도 아, 이거는 전화번호를 의미하는 거로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겠죠. 요렇게 자, 글자 대신에 자, 도형 문자를 삽입하시는 경우 이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다시 한번 미음 한 번만 누릅니다. 자, 이번에 하트 문자를 삽입해 볼게요. 자, 그럼 미음 한 번 누르셨죠? 네, 그리고 한자 키를 누릅니다. 자, 한자 키 누르면 9개 목록이 나오는데요. 자, 이 9개 목록 중에 내가 찾는 하트 모양이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전체 펼쳐보겠다라는 게 탭이었죠. 네, 탭 키를 누르면 전체 목록이 다 펼쳐져 나오고요. 자, 이 모양 중에 이번에 하트. 하트는 까만 하트일 수도 있고 하얀 하트일 수도 있겠죠? 네, 해당하는 모양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세요. 자, 이번엔 까만 네모 문자를 삽입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음 한번 누르시고요. 자, 한자 키를 누릅니다. 자, 한자 키 눌렀더니 9개 목록이 보이는데요. 자, 이 중에 까만 네모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전체 펼쳐보겠다라는 게 탭. 자, 탭 키를 누르시면 자, 두 번째 열 중간보다 조금 아래 보니까 까만 네모 모양 있죠. 요걸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까만 네모 문자가 삽입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문장 부호 중에 가운데 점이 들어가는 문장 부호가 필요한 경우 이때는 자, 기억 먼저 입력하시고 한자 키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탭 키를 누르면
자, 이 문장 부호 중에서 두 번째 열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요 가운데 온점 있어요. 요거는 중장년층이라고 쓸 때, 자, 중간에 가운데 온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중장년층 이렇게 입력할 때 가운데 점, 요런 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네, 요거는 기억, 한자, 탭 키를 이용하셔서 두 번째 열 밑에서 두 번째 있었습니다. 요런 모양, 가운데 온점 삽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말줄임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기억, 한자, 탭 누르시면 세 번째 열, 첫 번째 보시면 이런 말줄임표 모양이 있죠. 그럼 이번에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 한자, 탭키 눌러보세요. 니은에는 괄호 문자가 있는데요. 자, 괄호 문자 중에 우리 요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두 번째 열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이중꺽쇠 모양이 있어요. 이런 거. 자, 이런 괄호 문자는 열었으니까 또 닫는 게 필요하겠죠. 자, 닫는 것도 마찬가지 니은, 한자, 탭. 그러면 두 번째 열, 이번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이번엔 닫는 괄호 문자 이런 걸 삽입하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는 괄호나 닫는 괄호는 숫자 9번 그리고 0번에 보면 여는 괄호, 닫는 괄호 이렇게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요런 글자를 입력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키보드에서 쉬프트, 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자, 숫자 1번짜리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느낌표가 나오죠. 숫자 2번 누르시면 요런 @기호라고 하는 골뱅이 기호,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자, 그냥 누르면 숫자가 나오지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자리를 눌러보시면 자, 그 위에 표시된 자, 요 기호 문자가 삽입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자, 다시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쉬프트 키가 자, 이제 설명 들어갔으니까요. 자, 쉬프트 키가 또 언제 사용이 될 수 있냐면 자, 우리 지금 한글 상태잖아요. 입력이.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을 누르면 그냥 기억이 나오겠죠. 자, 근데 나는 쌍기억이 필요해요. 안녕하십니까? 할 때 까. 쌍기억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기억 위에 보시면 쌍기억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쌍기억을 입력하셔야 된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쉬프트. 그러니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기억 자리를 누르시면 위에는 쌍기억. 그러니까 쌍자음 입력하실 때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쌍자음을 입력하실 때는 반드시 쉬프트 키가 같이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엔터. 자, 그럼 이번엔 요 탭이라는 키가 또 언제 사용이 되냐면 글자를 입력하시다가 자, 예를 들면 1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일정한 간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자, 이때 탭 키를 누르면 자, 보통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8칸씩 이동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숫자 2 그리고 탭 키를 누르면 자, 8칸의 위치로 커서가 이동이 되는 거죠. 지금 서식이라는 메뉴가 이동이 되셨죠? 이 메뉴를 없앨 거예요. 자, 그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마우스 빈 공간 영역에 클릭하시는 방법. 자, 마우스 포인터를 빈 공간 영역에 갖다 놓으시고요. 자,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예를 들면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내가 클릭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셨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런 바로가기 메뉴가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메뉴를 없애겠다라고 하실 때, 자, 조금 전처럼 빈 공간에 클릭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자, 또는 우리 프린트의 1번에 보시면 이스케이프라는 키가 있어요. 자, 키 이름 그대로 ESC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원래 정식 명칭은 이스케이프예요. 자,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시면 메뉴가 취소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엔 프린트 6번에 보시면 윈도우라는 키가 있는데요. 자, 이 윈도우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키보드에서 찾으셔서. 자, 윈도우 키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나요? 시작 버튼 누르셨을 때처럼 메뉴가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윈도우 키를 누르시면 메뉴가 사라져요. 이번엔 프린트 11번에 보시면 바로가기 키 어디 있는지 찾으셨나요? 네, 오른쪽 윈도우 키 바로 옆에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이 잘 안 되시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자, 이럴 때 바로 가기 키를 누르시면 자, 우리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셨을 때처럼 메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같은 자리를 눌렀더니 얘는 없어지진 않아요. 그쵸? 자, 그럼 이 메뉴를 없애겠다라고 하실 땐 조금 전에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죠?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셔도 되고 빈 공간에 클릭 한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딜리트라는 키는 커서를 기준으로 커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지워야 된다라고 하실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전에 글자 입력하셨던 내용 중에 자, 글자 중간에다가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하시면 커서가 바로 이동됩니다. 자, 그러면 글자 중간에 입력이 되셨을 거잖아요. 커서가 이동이 되셨죠? 네, 그러면 이때 딜리트 키를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커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들이 하나씩 앞으로 당겨지면서 삭제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이때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나요? 커서 앞에 있는 글자들이 하나씩 삭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해 보시면은요, 20번 넘락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이 넘락이라는 키는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냐면, 자, 우선 우리 키보드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가 모여 있는 키 영역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가 모여 있는 키 영역을 키패드라고 부릅니다. 자, 7번 위에 넘락이라는 키를 눌렀더니 자, 위에 불 꺼진 거 확인되시죠? 네, 그리고 똑같이 숫자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럼 이번 숫자가 입력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숫자 아래 씌어 있는 뭐 홈, 엔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요런 키가 지금은 동작이 됩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넘락이라는 키가 대부분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자,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메모장 화면은 창 닫겠습니다. 자, 메모장 화면 창 닫을 때 저장할지 묻습니다. 자, 요거는 저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저장 안 함. 자, 그러면 우리 바탕 화면에 보시면 인터넷 실행하는 E라는 아이콘이 있나요? 아니면 작업 표시줄 빠른 실행 영역에도 있을 겁니다. 자, 바탕화면에 있는 E라는 아이콘은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바탕화면 빠른 실행 영역은 클릭하시면 프로그램 실행이 됩니다. 자, 우리 인터넷 화면에서는 한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 오른쪽에 스크롤 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 영역만큼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영역이 여기 위쪽 영역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마우스 포인터를 이 스크롤 바 영역 위에 갖다 놓으시고요. 아래로 드래그. 자, 드래그라는 동작 아시죠? 자, 쭉 끌고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프린트 18번, 19번에 나오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에요. 자, 그럼 지금 화면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스크롤바가 아래 있죠? 자, 그럼 화면을 위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페이지 업. 자, 페이지 업 키를 누르면 화면 단위로 위로. 한 화면 단위로 위로 이동되는 게 페이지 업입니다. 페이지 다운이라는 키는 한 화면 단위로 아래로 내려가는 게 페이지 다운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다시 현재 열려있는 인터넷 창 닫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컴 오피스 한글 2010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실 거고요. 자, 내 이름이 입력됐다 그러면 자, 먼저 키보드에서 홈키를 누릅니다. 자, 그럼 홈키를 누르시면 여러분들 이름 앞에 커서가 이동이 되셨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는 네, 우리 숫자 1, 2, 3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죠. 스페이스바를 눌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한 칸 띄우겠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 그러면 지금 상태는 원래 글자를 입력하고 커서를 글자 앞으로 이동하고 나서 1, 2, 3이라는 글자가 추가된 거죠. 자, 그럼 이번에 다시 키보드에서 인서트 키를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7, 8, 9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입력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이름이 두 글자가 없어졌어요. 요게 지금 수정 상태. 자, 우리 화면 아래 보시면 수정이라고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인설트라는 키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이제 이해되셨죠? 커서 중간에 있을 때, 자, 커서가 글자 중간에 있을 때, 커서 뒤에는 글씨가 지워질 때는 수정 상태. 자, 커서 뒤에 글씨가 있는데 그 글씨가 뒤로 계속 밀려난다. 요거는 삽입 상태.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요것까지 다 사용이 끝나셨으면 요 한글 2010 프로그램도 창 닫아주세요.